안녕하세요, 첼시 팬 여러분, 앙카TV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첼시 중원은 과포한 건 다 아시죠? 첼시 중원이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은 어떻게 처분이 될 거고, 그 선수들은 또 어떻게 주전이 기용되고 또 백업으로 분류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 다 주전으로 기용됐으면 좋겠죠. 사실 누구는 밉고 누구는 뭐 잘했으면 좋겠고 누구는 못했으면 좋겠고 그런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첼시 선수들은 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프로의 세계는 또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전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백업이 있을 거니까 그걸 한번 냉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한번 외워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많습니다. 선수가 너무 많아서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아주 유망한 선수들, 다시 임대를 나갈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은 빼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딱 얘기했을 때 그 선수 이럴 만한 선수들만 추렸는데도 13명이나 됩니다. 불러드릴게요. 코바치치, 캉테, 조르지뉴, 바클리, 치크, 마운트, 길모, 드링크와터, 바카요코, 바닌켄, 파살레치, 켈레거, 지에으까지입니다. 이걸로 한 팀 떼어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거기다 안파두가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된다 그럼 14명이에요. 이 선수들 14명 쭉 불러드리고 이 선수는 이렇고 이 선수는 이래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너무 지루하시니까 세분화시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백업 경쟁인데요. 백업을 할 만한 선수들을 제가 따로 분리했고, 이 선수들 중에 주전으로 치고 올라갈 선수, 뭐 기회를 많이 못 받은 선수 이렇게 한번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는 많이 거론되는 조르지뉴 대 캉테 대 조르지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들이 경쟁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둘 중에 누가 팔리는 것이 첼시에 더 이득이 되는가, 좀 안타까운 얘기죠. 둘 다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게 근데 많이 거론되고 많이 질문을 주세요. 캉테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조르지뉴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둘 다 있었으면 좋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중원은 과포하기 때문에 정리는 꼭 필요합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주전 예상까지, 뭐 이럴 땐 어떻게 쓰고 이럴 땐 어떻게 쓸 건지 한번 예상까지 해보겠습니다. 지에은은 빼도록 할게요. 지에은은 영입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 기용을 받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에은은 제가 봤을 때는 첼시에서 씀씀이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에은은 빼도록 하고 나머지 선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닌켈도 빼도록 할게요. 바닌켈이 이 선수 뛰는 거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올 시즌도 뭐 첼시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2020년 6월이 마지막이거든요. 제가 앞선 영상에 여기 뜰 겁니다. 6월 선수들은 어떻게 될지 영상 올려놨거든요. 재계약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마 떠날 것 같아서 굳이 알아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선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클리인데요. 처음엔 폼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죠. 리그가 중단되기 전까지는 캉테보다 그 자리에서 낫다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조금 공격을 유연하게 이끌어가는 맛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일시적일까봐 바클리도 좀 살아났다 죽고 이런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일까봐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이런 모습을, 이런 기복을 계속 보여준다 그러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다만 이제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10경기 다 봤으면 좋았을 텐데 바클리가 쭉 그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 주전 경쟁해야죠. 바클리 주전 경쟁해야 되는데 보다 만 느낌이 있어가지고 병을 싸다 만 느낌이라 조금 아쉽다. 그래서 13경기 나왔거든요. 기회는 많이 못 받았어요. 그리고 3도움 정도 했습니다. 다음은 치크인데요. 치크는 뭐 볼 게 없습니다. 한 경기도 못 나왔기 때문에 부상 시달리고 이제 좀 돌아왔더니 리그 중단이라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 경기도 못 나와서 프로의 세계 자꾸 얘기를 드리는데 정말 냉정하게 보자면 가장 먼저 나가야 될 선수는 치크죠. 올 시즌에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지난 시즌, 그러니까 다음 시즌이 되면 지지난 시즌의 활약만 생각하고 올 시즌에 써달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아쉬운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가장 기회를 못 받았기 때문에 기회라는 게 없었죠. 아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바카요코인데요. 리그왕에선 또 괜찮다고 합니다. 모나코에서 20경기도 뛰고 있고 한 골 2도움 했거든요. 괜찮은 모습은 보여줬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제가 바카요코의 약간 뇌절 플레이를 좀 봤기 때문에 글쎄요. AC 밀란에서도 곧잘 했는데 또 가투소가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볼 다루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그런 것만 먹고 저도 그 의견에 찬성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못하더라고요. 기본기가 너무 없더라고요, 선수 자체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프리시즌을 봐야 되겠지만 정말 살아난 거라면 프리시즌을 봐야 되겠지만 저는 크게 믿음이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켈레건인데요. 굉장히 유망한 선수죠. 제가 아주 초창기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아주 유망하고 선수가 플레이도 좋고 유스 때도 기대감을 많이 모으던 선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길모어처럼 1군에서 그런 활약을 해줬으면 모르겠는데 어쨌건 2군에서 활약을 했고 본인 스스로도 스완지로 임대를 다시 갔을 만큼 아무래도 지금 중원은 정말 과포하고 퀄리티도 좋기 때문에 뛸 곳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런 유망한 선수는 뛸 곳이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자주 출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36경기 나와서 6골 9도움이나 했거든요. 두 임대 곧 다 합치면. 그래서 굉장히 유망하고 좋은 선수라는 거 그거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이스 마운트인데요. 이 명단에서 가장 주전을 위협하고 주전이라고 봐도 무방한 선수입니다. 다음 시즌 지에우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지에우하고 마운트가 약간 겹치는 감이 있거든요. 아니야, 선수 플레이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3명을 놓는 램파드 감독이 3명을 놓으니까요. 윙을 영입한다고 하면 지에우가 다시 공미 메잘라나 이런 역할로 들어올 테니까 마운트가 살짝 밀린다는 감이 있는데 그래도 주전을 경쟁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리그 적응도 필요 없잖아요. 올 시즌 약간 꺾였다가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한 시즌을 다 플레이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완급 조절을 해야 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즌이 되면 더 무서울 수도 있는 선수죠. 올 시즌에도 29경기 나와서 6골 4도움이나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저는 마운트 굉장히 호감이고 좋아하는 선수인데 다음 시즌에도 주전 경쟁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길모어인데요. 차세대 제목이자 갤러거처럼 유망한 선수지만 다음 시즌에 경쟁이 가능합니다. 길모어에겐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이제 중원이 조금 줄부상이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시즌 초에 길모어가 나오고 마운트가 나오고 바클리가 나오는데 마운트 길모어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으면 이 라인업을 보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그 라인업으로 리버풀을 잡았습니다. 그럴 테니까 제가 그것만 봐도 길모어는 부상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경쟁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쓰임새에 따라 길모어는 꽤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요번에 리그 3경기밖에 못 나왔지만 MOM을 연속으로 2번이나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인재이기 때문에 저는 남을 것 같기도 하고 남아도 충분히 경쟁이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파살리치라는 선수인데요.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아탈란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적설도 어느 정도 돌고 있는 선수예요. 이적설도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파는 것도 맞을까 하는데 프리시즌에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왜냐면 큰 키에 치크가 제품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큰 키를 가진 선수가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큰 키에 이 선수가 그런 평가도 받았었어요. 특징이 없다. 다 그냥 그저 그렇다 했는데 아탈란타에서 약간 만개하면서 육각형이었구나, 육각형에 가까운 선수였구나 그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5골 5도움을 했거든요.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챔스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프리시즌에 기용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본 서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마운트가 있을 것 같고 바클리 길모어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치크 켈레거, 치크가 참 여기 있을 선수가 아닌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바카요코까지, 바카요코가 살아난다 그러면, 그리고 저기 있는 이제 드링크 워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라. 다음 캉테 조르지뉴인데요. 캉테 조르지뉴는 저번에 봤듯이 이렇게 세분화했습니다. 이쪽이 캉테, 이쪽이 조르지뉴입니다. 장점, 단점, 스탯, 가격, 결론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캉테는 2016년에 들어왔고 조르지뉴는 2018년에 들어왔습니다. 캉테의 장점부터 보자 그러면 이젠 멀티가 되죠.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월클이신 거 이미 아실 겁니다. 누누이 봐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리 체제 이후로는 조금 윗선에서까지 활약을 했는데 그것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1인분, 어쩔 때는 경기를 뒤집어버리는 역할까지 해버리면서 사실상 전천후로 거듭나는 거죠. 좋은 의미로 전천후로 거듭나고 있고 이제 2016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베테랑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참 보물 같은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고, 조르지뉴 같은 경우에는 후방 빌드업이 유일한 대안이었어요. 올 시즌 수비는 후방 빌드업이 안 되죠. 왼쪽 풀백들이 그렇다고 드리블로 몰고 가는 마르셀로나 이런 유형의 선수도 없죠. 그렇다 보니까 수비와 공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빌드업의 대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중원의 빌드업을 좌지우지하기도 했고 잘 되는 날은 진짜 축신축광, 킬패스까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 선수가 저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르지뉴가 나온 게 꼭 그렇게 대단한 활약을 했어?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르지뉴가 안 나올 땐 경기 패스 자체가 너무 투박하게 흘러가거든요. 첼시가 후방 빌드업도 안 되고 또 전방에도 그렇게 패스 잘하는 선수들이 많지 않아서. 근데 조르지뉴가 들어오면 왠지 패스 길 자체가 매끄러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제가 축구를 잘 봐서가 아니라 실제로 조르지뉴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그렇게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패스 질이 달라지니까 조르지뉴를 안 넣기가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먼저 보시면 캉테가 수비형 미드필더에선 월클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빌드업이 좀 느리다가 패스가 느리다고 합니다. 패스가 느리고 그렇다고 뭐 조르지뉴처럼 패스의 질이 너무 좋은 것도 아니고 조율을 잘 보는 것도 아니라서 램파드 감독이 원하는 이 뒤쪽에서의 빌드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 뒤에 이 센터백이 뭐 빌드업이 잘 돼요. 센터백이 빌드업이 잘 돼서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캉테는 그 자리에서 쓸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뭐 1인분 이상은 해줘요 늘. 근데 올 시즌 부상도 좀 있고 그래갖고 그런 단점은 좀 있고요. 조르지뉴는 아무래도 수비를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둘이 합치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수비를 보호하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뽀백 앞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전혀 뭐 잘못이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좀 늦습니다. 매사가 태클도 좀 늦는 것 같고 좀 선수 놓치는 것도 많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카드가 너무 많아요. 옐로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 옐로 카드가 10장인데 단독 1등입니다. 그것만 봐도 선수 놓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대체로 반칙을 할 때는 어떨 때 반칙을 하죠? 미리 건드렸을 때는 공만 건드렸는데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놓쳤기 때문에 선수를 건드니까. 그러니까 반칙이 되는 건데 그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르지뉴는 그렇게 한두 경기 계속 못 나오고 있었어요. 올 시즌 스탯만 놓고 보시면 18경기 3골, 캉테는 18경기 3골이고 조르지뉴는 26경기 나와서 4골 2도움입니다. 조르지뉴는 PK를 찼다는 걸 좀 봐야 되겠죠? 가격을 놓고 보시면 지금 PSG나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나 레알 마드리드에서 거론되는 거는 1,400억에서 1,600억 사이가 거론되고 있고요. 조르지뉴는 유벤투스에서 오퍼가 오긴 했는데 피아니치하고 교환을 하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자. 그러면 캉테는 1,500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1,500억 이상이 들어오면 솔직히 나이도 있고 이제 캉테가 너무 어린 나이, 뭐 길모 나이나 아니면 마운트 나이면 못 팔죠. 이렇게 짱짱한 아이를 못 팔는데 이제 30줄을 다 와가는 선수기 때문에 1,500억 이상이면 솔직히 흔들릴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캉테는 남아서 경쟁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귀요미기도 하고 너무 많은 첼시 팬들의 사랑을 받는 선수다 보니까 남았으면 좋겠고, 조르지뉴 같은 경우에는 원금 회수가 되는 금액 이상이라 그러면 뭐 1,000억이 가까이 되는 돈이라 그러면 솔직히 그것도 흔들릴 것 같습니다. 조르지뉴도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길모어도 있고 캉테도 있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에 뛸 수 있는 선수도 어느 정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누가 팔리든 되게 가슴 아프겠지만 굳이 누구를 팔아야 된다면 이런 장단점 결론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주전을 예상해보자. 그러면 좀 제가 세분화해 와봤어요. 공격시 그런 거 있죠. 뭐 아스날, 토트넘, 맨유랑 싸우는데 해볼만 할 때 맞불을 놔야 돼. 그래, 맞불을 놔야 될 때 있잖아요. 너무 수비적으로 나올 필요 없지 맞불을 놓으면 이길 것 같을 때, 이럴 때 중원은 어떻게 구성됐으면 하냐면 코바치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중원에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지에우가 좀 공격적으로 투입이 되고 거의 조르지뉴가 이제 후방 빌드업을 맡아주면서, 이게 조금 코바치치, 조르지뉴, 캉테 이렇게 나올 때 코바치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지에우, 조르지뉴가 나올 때도 같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공격 시에는 이렇게 넣게봤고, 이제 아예 내려앉는 수비 시에는 이건 실제로 기용이 많이 됐는데 조르지뉴 옆에 캉테와 코바치치는 같이 동일선상, 거의 동일선상에 놓으면서 좀 수비적으로 했다가 팡 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수비 시에는 계속 그렇게 기용되지 않을까. 지에우가 수비적으로 그렇게 뭐 캉테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수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운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용될 것 같고, 아예 약팀을 양악을 해야 되는 이제 우리가 대량 득점이 필요할 때라면은 이제 마운트랑 지에우를 거의 윙에 가깝게 아니면 공미에 가깝게 올리고 좀 공격적으로 더 좋고 좀 빠르게 이제 커버가 해줄 수 있는 길모가 조르지뉴 대신 나와서 조금 라인을 굉장히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이니까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전으로 살아남을 것 같은 선수는 코바치치, 지에으, 캉테, 조르지뉴, 길모어, 마운트, 바클리, 치크고요. 치크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주전에는 코바치치, 지에으, 조르지뉴, 캉테, 준주전에는 캉테, 길모어, 마운트, 백업에는 바클리, 길모어, 치크일 것 같습니다. 치크가 좀 올라와야 될 텐데요. 치크의 그 환상적인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서.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예상까지 해보고 참 긴 영상을 만들었지만 사실 제 예상대로 안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길모어가 나온 것도 이제 수비진의 중원의 줄부상 때문에 길모어가 나오기도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저는 대충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원의 정리는 꼭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될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정리될까? 오히려 투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드림쿼트만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갈 때가 있을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재밌다 재밌다 그 곧잘 만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